여러분 안녕하세요.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이 책 네 번째 시간이에요. 나들이를 위한 연구편입니다.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쉽고 즐겁게 바깥 활동, 나들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릴 거고요. 첫 번째, 쇼핑입니다. 쇼핑을 하거나 마트에 가는 건 아이들이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좋은 활동이에요. 근데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가면 아이들이 자꾸 뭔가를 사달라고 하거나 카트에서 자꾸 내리려고 하거나 이런 행동 때문에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서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. 어떻게 하면 쇼핑을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아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 원칙은 사줄 마음이 없다면 데려가지 않는 게 좋아요. 아이들이랑 같이 쇼핑을 가서 이것도 안 돼, 저것도 안 돼,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.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가거나 마트에 갈 때는 이게 아이를 위한 훈련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려가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. 아이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면 차라리 배달을 시키거나 남편이 있을 때 아이를 맡겨 놓고 쇼핑을 갔다 오는 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. 두 번째 원칙은요. 타이밍을 잘 맞춘다. 이 타이밍은 뭐냐면요. 아이도 마음이 안정되고 부모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가야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. 특히 아이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여유를 가져야 돼요. 특히나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배가 고플 때 마트에 가게 되면 더 보탠다든지 행동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요. 가능하면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낮잠을 자는 아이라면 낮잠을 자고 난 후에 그리고 배가 고픈 상태라면 밥을 먹고 나서 쇼핑을 하거나 마트에 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아이들이 어떤 것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약속을 하고 가면 더 도움이 되겠죠. 근데 때로는 아이들이 마트에 가서 무작정 뭔가를 갖겠다고 하거나 떼를 쓰는 경우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딴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저자는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'아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원하는구나.'라고 직감적으로 안다고 해요. 뭐든지 갖고 싶다고 할 때는 다른 상황에서 뭔가를 계속 참아야 했거나 엄마의 사랑,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어른들 중에도 마음이 허할 때 쇼핑을 하거나 폭식을 하는 경우 있는데요. 실제로 물건이 필요해서 쇼핑을 하거나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. 그게 자기가 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. 아이들도 뭐든지 사겠다고 하고 떼를 쓰고 하는 경우에 이게 사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억지를 부려도 엄마 아빠는 다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럴 때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걸 다 사준다고 해도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채워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살펴보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사랑만 해 준다고 이런 게 다 해결되진 않을 수 있어요.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 혹은 발달적인 어려움, 행동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게 타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특히나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감각적인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아이들은 쉽게 소진되고 쉽게 인내심이 바닥이 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긴장을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.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해지면 타협하거나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요. 그다음에 외식이에요.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나 산만할 때는 같이 외식을 하러 갔을 때 정신없게 식사 시간이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외식도 식사고 식사는 즐겁게 하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아이가 어리거나 밖에서 먹기 힘들 때는 차라리 배달을 시키거나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혹은 방이 있는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.
아이들이 조금 더 크거나 조금 더 좋아진 경우에는 푸드코트나 패스트푸드점을 활용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아이들에 맞춰서 외식하는 종류나 장소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어려움이 클수록 아이를 환경에 맞추기보다는 가능하면 환경을 아이한테 맞춰줘서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하게 도와주는 게 할 수 있는 걸 더 늘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좌절하면 좌절할수록 더 자신감도 잃게 되고 더 할 수 없는 게 많아지게 느낄 수 있거든요.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많아지고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도 더 넓어질 수 있어요. 아이들 데리고 병원이나 치과 가는 거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. 병원에서 아이가 얌전히 안 있는 거는 그 분위기 혹은 대기 시간이 길 때 더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병원이 좋을 수 있고요.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아이에 대한 이해가 있고 아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이라면 더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가능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좀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고요.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"이건 안 돼. 저건 안 돼." 이렇게 자꾸 제지를 받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요.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"의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앉아도 돼." 혹은 "여기선 돌아다녀도 괜찮아." 이런 식으로요. 또 하나는 치과 갔을 때 그런 도구들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아이들은 굉장히 겁날 수 있잖아요. 사실 성인들이나 일반 아이들도 치과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. 특히나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감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더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도 익숙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미리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치과에서 쓰는 그런 도구들을 아이에게 설명을 좀 해 준다든지 이게 아프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해 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. 예를 들면 "공기가 나온다는데 한번 만져 볼래?" 그리고 아픈 게 아니라는 거를 경험하게 해 주면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"아 잘하고 있어. 지금 얼마큼 남았어." 그 과정이 언제 끝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경우 있거든요. 이건 특히나 전정 감각이 둔한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.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전정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. 저자의 큰아이도 그런 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하고요. 저희 큰아이도 밖에 나가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. 이 저자는 놀이공원 같은 데를 가면은 아이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결국 아이를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아이를 찾은 시점에서는 다시 집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다고 해요. 시간도 많이 지나고 지쳐버린 거죠. 이런 걸 막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용 휴대폰을 권하고 있거든요. 조작이 간단하고 등록된 연락처로만 통화가 가능하고 주로 엄마 아빠겠죠. 그리고 GPS 기능이 있어서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아이가 갖고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저자의 둘째 아이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. 그래서 사람이 많은 데를 가면은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떨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아이도 핸드폰을 해 주니까 아이가 쪼금 안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아이들 그리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갈 때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가이드북을 만들었대요.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중에는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여행이나 현장 학습을 갈 때는 일상과는 일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리 예측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이 저자는 가이드에다가 일정표 그리고 어떤 경로로 가는지에 대한 지도, 주변 시설, 숙박 장소, 체험하게 될 이벤트 이런 거를 다 적어서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서 아이에게 주었다고 해요. 그리고 예정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예정대로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 미리 얘기를 해 주는 거죠.
이제 마지막으로 위험한 상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호기심이 강하거나 충동성이 강하거나 전전 감각이 둔해서 부모의 시야에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위험한 일에 노출되거나 그 아이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. 평상시에 아이들이랑 "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."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. 사실 우리가 아이들의 모든 순간을 다 통제하고 보호해 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요. 아이에게 부모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,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말과 태도로 전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. 물론 감각 문제 혹은 판단이 잘 안 돼서 실수를 하거나 문제 상황에 노출될 수는 있는데요. 물론 그런 부분, 감각적인 어려움, 판단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움을 주겠지만 평상시에 정말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,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알게 해 주는 거예요. 그럼 아이들은 조금 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